간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처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도 처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첫사랑, 첫인상, 첫눈, 첫 만남.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나오기도 했었던 대사였죠. 우리 수원 팬들은 현재 승격과는 거리가 먼 성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만남을 맞이했습니다. 2024년 6월 수원 삼성은 제10대 감독 변성환 감독을 선임하였는데요. 그간의 리얼 블루도 아닌 스타 감독도 아닌 대기만성형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찾아온 감독과의 첫 만남. 우리는 부산에서 그리고 새로운 감독의 인터뷰에서 많이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만남이 주는 허니문 효과였기 때문일까요? 이번만은 다르겠지 하는 그 소망을 담아 부디 이 첫 만남의 느낌이 오래갈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네, 환영합니다. 수원 제10대 감독 변성환 감독님. 우리에게 체질 개선과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안고 오늘도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그리고 또 수원을 위해 팟캐스트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함께 하시는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즈키는 퇴장 중, 왼발의 카즈키는 부상 중. 반갑습니다. 건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다방 부산편 1일 기자 브라이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하셔야 돼요. 강윤님 다시 하셔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개랑 털보 충청도 거주 개털충 강윤입니다. 개털충이요? 아니, 다들 이게 소개하시는 걸 너무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전매 특허인데. 아니, 본인부터 하세요. 건우- 본인부터. 건너스님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맞아. 이거. 카즈키 본인부터 오는 할 선빵. 때부터 이거 골다방 이거 크루는 저의 네. 전매 특허인데 이거 카즈키드. 자리를 잃겠습니다. 질 카즈키드 수가 없습니다. 말 좀 합시다. 골다방 크루는 카즈키도 있고 저기 특파원 기자도 있고 개털충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특징 강한 또 세 분과 준비 또 많이 하셨는데 이게 현생 살면서 이 팟캐스트까지도 한 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또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다방 크루 중에서는 유일하게 브라이언과 은별양이 부산 원정을 다녀왔는데요. 부산 원정 어떠셨습니까? 부산 원정 경기 하루 전날에 가서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1박 2일 동안 즐겁게 보내고 부산 POP 리딩팀 콜리더분 만나서 재미난 시간도 보내고 맛있는 음식도 클린하게 먹고 즐기고 왔습니다. 안부 좀 전해주셨습니까? 네, 말씀도 드리고 또 부산이 아무래도 서울 다음 대도시가 어디냐고 물은다면 당연 부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광역시답게 뭐 인프라도 많이 있다 보니 교통도 지하철로 편하게 오고 가고 하였고 아시아드 경기장도 시야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종님을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지하철에서 딱 내렸는데 은별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지? 했는데 막 우종이 형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지하철을 같은 그 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자 왔나 보네? 네, 이게 계단도 같이 오르고 경기장까지 같이 가고 근데 신기한 게 그날 출발을 했대요. 경기날. 당일에? 그러니까 전날에 오신 줄 알았는데 그날 와서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맞아서 같은 지하철에 만나가지고 같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경기장까지 같이 갔던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 부산편 저희 컨텐츠 보시면 우종이 등장합니다. 또 자기 얘기했다고 또 나중에 엄청 뭐라 그러겠네 또. 근데 희한하게 경기장만 가면은 잘 보여. 아니 근데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는 것 같아요. 운명이다, 운명. 데스티니였어요. 예, 자, 우종이는 데스티니고, 겁나 뭐라고 하겠네, 또. 어쨌든 재밌게 잘 다녀오셨던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못 간 게 참 후회되네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꼭 가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열렸던 축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일요일 열렸던 경기였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원정이었는데요. 벌써 15라운드입니다. 그리고 변성환 감독님의 첫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려운 경기 끝에 1대1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이제 5연패에서 연패는 끊었다는 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경기였던 것 같은데 각 패널분들의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먼저 다녀오신 브라이언님 소감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멀리서 보았을 때, 사실 저희가 경기력도 많이 밀리고 했어서 9-4-1승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저희 팀이 나아졌던 부분이랑, 지금 저력과 스쿼드에서 변성환 감독의 수비 시의 5백, 그리고 공격 시의 좌우 윙백들을 사용해서 오버랩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노려보았던 첫 경기였고, 무실점 기반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 팀의 실책으로 아쉽게 먹힌 실점이 기동성 있는 공격수들로 바꿔서 전반적인 템포나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서 뒷공간을 차지하고 또 컷백을 통해서 역습을 몇 번 구사하였던 것이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단과 아직 알아가는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연패를 끝낸 데 위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힘든 부산 원정에서 승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서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다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또 긍정적으로 경기를 바라보셨고요. 강효님 이어서 소감평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임하고 약 이틀 만의 경기였기 때문에 큰 네. 기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다만 요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팀과 팬 모두에게 어떤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경기이길 바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승점을 챙기고 돌아올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건어스님도 어떻게 경기 보셨습니까? 영화 혹성 탈출에 버금가는 블록버스터죠. 이종성 주연의 변성환 감독의 연패 탈출. 연패 탈출. 어허. 예, 그렇게 봤고요. 컨셉은 아까 브라이언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기지는 못할지라도 절대 지지는 않겠다. 이런 컨셉으로 나섰던 것 같고, 선수비 후에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수비 시에 선수들이 너무 내려가서 수비하다 보니까 역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 뮬리치가 빠진 이후에는 저희가 좀 주도하는 경기를 했고, 아마 변성환 감독이 인터뷰 때도 비긴 게 아쉬웠을 만한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한 5분, 10분만 있었으면 역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내년에 집에 가야 될 것 같은 선수들이 좀 보였는데 감독님 눈에도 좀 보이셨기를 바라봅니다. 부임하시고 나서 되게 짧은 시간 준비한 경기였는데 비록 한 경기였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경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지만 감독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가 좀 보이셨을까요? 저는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큰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 준비하고 가져왔던 것이 이미 기존에 준비했던 거였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일회성에 가깝다고 보고 기존에 저희가 기용할 수 없었던 카즈키 선수의 누적 경고 퇴장과 김현 선수의 출전 결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일회성으로 보였으며 변성환 감독은 모두가 알다시피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높은 점유율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상대 진영 공략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무실점을 준비하고 나아갔던 경기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강효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밝히셨듯이 기본적으로는 포백을 선호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다음 경기에서부터는 포백을 기반으로 한 전형을 들고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부산전에서는 최대한의 승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수비 안정을 위한 5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포백으로 우리가 어떤 빌드업을 해나갈지 이거를 잘 구상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어스님도. 비슷한 얘기는 빼고 제가 느꼈던 거는 확실히 측면 공간을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는. 사이드 중심으로 빌드업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윙이 최대한 사이드에 붙어서 전진을 하고 윙백이 오버래핑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격수들이 계속 자리에 있어서 공을 받기보다는 계속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간을 찾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후반전에 특정 선수 나간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색채가 좀 입혀진다면 확실히 좀 보는 재미가 있는 축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건어스는 뮬리치를 싫어합니다. 많이 싫어합니다. 네, 제가 누구라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염기훈 감독 하에서는 변형 3백을 썼었는데 이날은 5백에 가까운 전형적인 3백이었어요. 이 부분이 효과적이었다고 보셨는지. 3백에 대한 물론 4백을 즐겨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경기에 맞춰서 준비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미리 내려선 걸까요? 3백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선발 라인업이랑 포메이션을 보고 좀 의아했어요. 저도 좀 의아했어요. 예. 예, 3백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백을 좀 선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3백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되게 수비지향적인 축구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4백보다 3백이 그러면 수비적으로 더 나은가라고 하면,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번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수비 시에 5-4-1 대응을 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 경기, 이랜드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수비적으로 더 나아졌나라는 느낌은 저는 못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수원의 선수들이 폭백에 익숙해져 있고 또 약간 급하게 만들어진 3백이라는 거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수원 선수단에게는 좀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그날 제가 저희 또 막내죠. 정하늘 군과 이 경기를 같이 봤는데 듣고 있다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추갈못입니다, 그 친구. 굉장히 추갈못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기훈 감독 체제의 수비보다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축자라닌 건어스 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내일 하늘이한테 가면은 하늘군한테 가면 칭찬해주겠습니다. 넌 축자라리라고. 제가 추가를 모실 수도 있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어서 3백에 대해서 브라이언 님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격 시에는 3백을 형성하고 수비 시에는 양쪽 이기재 이시영까지 내려와서 5백을 유지하는 걸로 봤는데 3백 하면은 수비를 더 단단하게 메꿔서 선수비 후역습을 해야 하는 게 맞았는데 부산도 공격 시에 3-2-5까지 대형을 맞춰서 전방에 5명을 배치했어요. 근데 이를 보았을 때 수원도 수비 시에 5-4-1 전술을 단단하게 해서 중원을 막고 그쪽에 공격을 막으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서 중원 조합이었던 이종성, 유재호가 다소 활동량과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주지 못해서 초반부터 많은 공간을 내줬다고 보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5백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모델도 아니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변화를 줄 수 없었다고 말을 했어가지고 훈련을 했었어서 그래서 미들에서 블록 형성한다고 막 말하고 또 배우 공간 노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경기 도중에 전술을 바꿔서 포메이션을 변경해서 5-2-3으로 변형을 준 게 어찌 보면 그게 저희가 공격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큰 보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강희님도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그 5백이었지만 변성환 감독이 이전 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풀백에서 시작하는 빌드업을 같이 접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대표적인 장면이 이시영 선수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잡았는데 그 뒤로 장호익 선수가 오버래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진영에서도 풀백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인 풀백 오버래핑을 이용해서 공격 작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은 자기 것을 좀 접목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보이고 또 결국에는 이제 급조된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승점을 챙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비지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 5백을 선택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부산전과 같은 그 전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아직 선수들의 몸에 익숙치 않은 전술을 썼기 때문에 네네. 빌드업 과정에서 끊겨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실점까지 벌어지기도 했어서 뭐 휴식기 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가다듬느냐, 좀 어떻게 세밀하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제 의견도 보태자면 다들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3백으로 해서 수비 뒷공간을 안 내주고 단단하게 지키고자 했던 의도 같은데 사실 이 경기에서는 3백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많이 내주고 또 전진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5백 형태로 양 윙백들이 쳐져 있다 보니까 강유님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패스가 한두 번 나가다 그냥 끊기고 바로 또 공격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결과를 위해서 3백을 기반으로 한 5백을 사용했지만 이 경기 통해서 감독님이 오히려 자신감을 얻어서 그냥 구상했던 전술 대형을 사용해도 되겠다. 오히려 너무 결과를 챙기려고 안정적으로 했던 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경험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색채는 좀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기대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현도 부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밀리치가 계속 선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날 경기 다 똑같은 이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골을 만들어내는 데는 밀리치를 포함한 우리 모든 공격수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공격 작업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은 명확한 공격 패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 경기들에서도 그랬고, 제가 계속 아쉬워했던 부분이 공격 과정에서의 짜여진 패턴 플레이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요. 아직 감독님이 선수에 대한 파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에 맞는 공격 전술을 뭐 구상할 시간도 부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김주찬 선수로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산전 선발했던 김주찬 선수는 원톱 공격수와의 연계나 아니면 원톱이 수비와의 경합 과정에서 흐르는 볼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좋은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좋은 경기를 펼쳤던 안양전의 골도 그런 식으로 기록했었어요. 근데 우리 선발 출전했던 원톱이 뮬리치였기 때문에, 뮬리치는 경합이나 연계에 약한 선수였기 때문에 김주찬의 장점이 살아나기 어려웠다. 즉 선수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거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춘 조합을 짜야 되는데, 그러기엔 아직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건어스 님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공격 전개 과정에서 약속된 움직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개인 선수들의 실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시각도 있죠. 네, 뭐 딱히 뭐가 문제였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냥 선수들의 기량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부산이 확실히 짜임새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격수 기량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대편이었던 로페즈가 그날 해설진은 로페즈를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상대방으로 느끼기에는 로페즈가 가장 위협적이었거든요. 그 정도의 기량을 우리 수원의 공격수들이 누가 갖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입해보니까 아무도 떠오르지가 않아서 건어스님의 지적대로 기량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브라이언 님도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뮬리치 선수가 일단은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맙긴 한데 작년에는 몸풀다 부상당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띄워주는 건 고마운데 경기장 안에서 너무 안 뛰어가지고 조금 불만이 있고, 단순한 공격수면은 요즘은 정통 9번을 많이 없는 없죠. 예. 축구고, 요즘 찬스 메이킹 해주거나 마무리 해주는 것까지 톱이 좀 연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너무 안 되니까 공격수가 살아나기 힘든 것도 있고, 그럴 바엔 차라리 좀 더 직선적이거나 K리그의 경험이 더 많은 명준재 선수나 그런 선수를 써보거나, 아니면은 U17세에도 어린 선수들 많이 써보고 키워봤던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지금 생각도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뮬리치 선수가 팀 내 최다골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경기력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뮬리치 선수를 빼고 전진우 선수를 원톱으로 내세웠습니다. 변경을 하자마자 저희 동점골도 나왔고요. 계속해서 수세를 공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뮬리치가 더 일찍 교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오래 생각보다 가더라고요. 많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전 내내 진짜 졸전을 펼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뮬리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볼을 지켜주는 장면이 전혀 없었고요. 이제 그래서 변성환 감독이 이제 전진우 선수는 진작에 투입이 됐고 이제 뮬리치를 빼고 손석용과 그리고 이제 이상민 선수를 투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빠른 선수들, 그리고 공간을 찾아서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들, 공을 받으러 와줄 수 있는 선수들을 넣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걸로 저는 봤고요. 저희가 염기훈 감독의 공격진 3명이 수비 라인과 항상 동일선상에 계속 서 있는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 3명의 공격수들이 수비와 미드진 그 사이 공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공격이 좀 살아났고, 이종성 선수의 골도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전술가다운 그런 면모가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장면이 키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강윤님도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건우스님과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이 뮬리치의 개인적인 능력의 문제도 있고, 또 부산 선수들의 강력한 맨마킹과 프레싱 때문이기도 해서 우리가 전방에서 소유가 굉장히 힘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전에서 공을 소유하기보다는 이 손석영, 전진우, 이상민이라는 발재간도 좋고 서로 간의 스위칭이 자주 되는 선수들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자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골 장면을 봐도 이종성 선수가 슛을 하는 그 장면에서 손석영과 이상민이 반대쪽에 같이 위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혹시 모르는 크로스나 혹은 리바운드 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스위칭을 하다 보니 이종성 선수 앞에
공간이 났고 슈팅 기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좋은 교체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브라이언 님도 이어서 해주시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냥 기동력 있는 선수들을 전방에 놓고 이 선수들은 어디에서나 그 풀백들을 흔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통해 더욱 전방 압박을 가져오고 높게 프레싱 해가지고 득점을 이뤄내려고 했던 거였고, 저는 이 경기에서 추가로 이기재 선수가 계속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인버티드도 해주고, 저희가 골을 만들 수 있는 찬스 때 이기재 선수가 계속 옆에 벌려서 컷백을 내주거나 아니면은 계속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기재 선수가 간만에 기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띄워주고 공간에도 침투를 잘한다라고까지 느꼈습니다. 오늘이죠. 변상환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진우 반드시 살려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 수원 감독들이 전진우 선수를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전진우 선수, 수원에서 가장 또 많이 사랑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이기도 합니다. 전진우 선수가 계속 부진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전진우 선수에 대한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의견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진우 선수 살려보겠다고 했다가 본인이 못 살아나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데. 변성환 감독님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진우 선수를 보면은 되게 좀 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좀 되게 불운하잖아요.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사주라고 하죠. 개인의 사주가 얼마나 안 좋고 안 좋은 일이 겹치면 개명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네. 개명을 하고 나서도 사실 잘 안 풀렸잖아요. 그렇죠. 안 풀린 케이스죠. 예. 좀 폼이 살아난다 싶으면 부상당하고, 이제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까운데, 근데 확실히 이날 경기에서 그 손석영 선수와 이상민 선수와 같이 3톱을 구상했을 때는 나름 전진우 선수의 장점이 잘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성환 감독님이 그 뭐 메탄의 스승이라고 불린다고도 저번 시간에 브라이언 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잘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다. 브라이언 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전진우 선수가 잘했던 때를 좀 생각해보고 잘했던 자리가 어딘가 다시 좀 돌이켜봤을 때 일단 톱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윙에서 오히려 빛났던 때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이병근 감독님 때도 그랬고 박건하 감독님 말에도 그랬고, 그래서 전진우 선수가 항상 의심의 여지는 없잖아요, 실력은. 근데 폼이 항상 오르지 않고 아쉬운 모습만 보이는 게 팬들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금도 냉정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개인적인 뭐 부상 회복하고 이제 김천에 갔었을 때도 그 긴 시간 동안 한 경기밖에 못 나왔었거든요. 저 군대에 그래서- 있을 때죠. 네, 맞아요. 그때도 사고가 사고도 났었고. 크게 났었고. 네, 그래서 근데 18년도에 처음에 99번을 달고 뛰던 전세진 선수를 생각해보면 그때 완전 데뷔 시즌 2득점과 뭐 베스트 라인업까지 들었었는데 아주 라이징 스타였거든요. 근데 뭐 그 다음 해에도 뭐 U20 월드컵 차출되고 그랬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안 풀린 게 많이 아쉽기도 하고, 이 선수가 사실 데뷔 때 조영욱 선수랑 같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비교 대상이었죠, 늘. 네, 전진우 선수 또 현재까지 스탯을 보면 102경기에 10득점에 7도움이거든요. 근데 이 포텐셜은 윙어나 공격수한테는 많이 아쉬운 스탯이긴 해서,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살려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지금 오신 감독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수로서는 아쉬운 좀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과하게 비난받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 퍼포먼스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거 볼 때면. 근데 듣기로는 저희가 강등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진우 선수를 원하던 팀이 엄청 많았다고 들었어요. 라이벌 팀에서도 그랬고 전진우 선수에 대한 원함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떨쳐내고 같이 2부에 와서 다시 올라가 보자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전진우 선수한테 날라오는 화살이 많은 이유도 어찌 보면 수원 팬들도 좀 많이 아끼고 기대하는 게 커서 그렇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윤님도 전진우 선수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진우 선수가 유망주 시절부터 메탄고르를 그 출전하는 대회마다 우승권으로 이끌면서 아주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예요. 우리가 흔히 메탄소년단이라고 불렸던 그 메탄 출신의 재능들 중에서도 역대급이란 이야기도 그쵸. 들었고, 최고라고 청소년, 했었죠. 네, 청소년 대표에도 줄곧 소집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 데뷔 이후에는 데뷔 시즌, 그 다음 시즌까지 좀 좋은 모습 보였지만 계속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뭐랄까 기대만큼의 기량이 만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진우 하면 좋았던 시즌으로 22년도를 많이 꼽는데요. 그 22년도에 군 복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긴 침체기를 거치는 22년도에 드디어 어떤 부활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시즌인데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해주고 상대를 괴롭히는 잦은 스프린트를 보여주면서 28경기 출장을 하고 6골 넣고 4골 도움하면서 현재까지 커리어 하이의 기록을 세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즌을 보면서 많이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같은 시즌에 더 어렸던 오형규 선수가 39경기 뛰면서 14골이나 넣어줬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면 또 이것도 다시 보면 아쉽기도 하고 이 평가가 진짜 좀 어려운 선수긴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전진우 선수에 대해서 좀 변호를 하고 싶은데 이 우리 수원 팬들한테 전진우 선수는 멘탈이 약한 선수라는 인식이 좀 심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본인의 그 어떤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군 입대하고 시즌을 날려버릴 정도의 큰 부상을 또 겪었고 또 본인이 대활약을 해서 19세 팀을 20세 월드컵으로 보냈는데 아시아 대회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근데 그 소집 기간에 얻은 부상으로 20세 월드컵에선 활약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진을 겪고 비난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또 겪었습니다. 근데 그 시즌을 딛고도 다시 일어나서 또 22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어린 선수가 이렇게 잦은 부상을 당하면서도 계속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생각하면 저는 절대 약한 멘탈의 소유자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좀 급하기에 공격수인 전진우 선수에게 가해지는 비판의 강도가 좀 더 거센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진우 선수가 이제 99년생 24살의 나이입니다. 아직도 어리네요. 창창하고. 네네. 빠르게 성장해서 활약을 보여주면 좋겠죠. 우리 상황도 어렵고. 하지만 아직도 성장을 기대하고 뭔가 더 시간을 줘도 될 만한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수에게 너무 과한 비판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그게 생각나요. 옛날에 메탄에 있을 때 프로를 앞두고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오스마를 제끼고 싶다. 그리고 올라와서 데뷔전도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눈 오는 날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쳔, 베트남 호이안인가? 그 팀이랑 했을 때. 네, 맞아요. 그 99번 자이크로 유니폼 입고 뛰던 모습도 선하고, 거너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강원 원정 당시 갔다가 오면서 휴게소에서 전진우 선수 만났었잖아요. 인터뷰를 거절했었죠, 저희 인터뷰를. 네, 저희 인터뷰를 거절했었는데 그게 기분 나쁘게 거절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직 뭘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제 뭔가 그런 걸 좀 해드릴 수 있는 건 좀 죄송하다라고 해서 사진만 같이 찍었는데 전 그런 거 보고 본인 스스로에게 그 거는 그 기대감 이런 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잣대가 엄격하다는 그러니까 프로의식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조용욱 선수랑 비교가 돼 있는데 정말 조용욱 선수를 능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력이 물론 올라오지 않아서 많이 힘들겠지만 또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만 조용욱 잡자! 전진우 화이팅! 마지막으로 선수는 감독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성환 감독님이 잘 써줄 거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시죠. 네, 이어서 양용모 선수 칭찬을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전에 몇 경기 저희끼리 양용모 선수의 판단과 그런 세이브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날 몇 차례의 세이브가 아니었으면 아마 브라이언님은 패배한 채로 집에 오셨어야 됐을 겁니다. 각자 양용모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모 선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 선수단에서 이번 시즌에 가장 기복 없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화영 코치 부임 이후 선방력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주장 선임 이후로 책임감과 리더십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 경기를 비기게 비길 경기를 이기게 해주고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전에 상대 유효슛이 8개였어요. 네, 우리가 1실점을 비록하긴 했지만 뛰어난 선방으로 팀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브이로그 참석하게 되면 밀려는 유행어가 있는데 형 뭐야? 저번에 한번 쓰셨죠?
형, 뭐야? 형, 뭐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선수. 네, 기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너스님도 양영모 선수 칭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국대 시동 걸어야죠, 다시. 네, 국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수비수들이 이번 경기 보고 진짜 양영모 선수한테 밥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미안해야 될 것 같아. 네, 너무 잘해줬고 확실히 조현우는 모르겠지만 송범근 정도는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범근 밀어내자. 형, 뭐야? 네, 이어서 이종성 선수가 또 오랜만에 득점을 터뜨렸는데 정말 구사일생 팀을 구한 골이었습니다. 그것도 시즌에 없었던 중거리 슛으로 넣었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브라이언님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 골 들어가는 게 슛 하는 것도 못 봤는데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종성 선수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이랜드전이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성 선수의 경기력만 따졌을 개인 때는. 플레이만 보면. 네, 근데 부산전에서 중미 둘이었던 이종성과 유재호 조합이 저는 좋지 못했다고 느꼈고, 상대가 전방에 높은 숫자로 포진되었다 보니 미드필더도 역할 자체가 공간 커버나 그런 게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종성 선수도 몇 차례 턴오버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전방에 기동력 있는 선수들을 배치해서 기회가 나와가지고 과감하게 때린 슛이 이종성 선수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플레이인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좀 그 파브레가스 슈팅 느낌처럼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 센 건 아닌데 그 코스가 좋게 잘 가는 공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예, 맞아요. 어쨌든 그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비 시야를 잘 가려서 골키퍼가 맞기에 좀 코스가 좋게 가지 않았나, 그런 황금 같은 득점이었다고 봤습니다. 커너스님, 요 이종성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경기에서 이종성 선수뿐 아니라 중거리 슛이 몇 차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일단 은근히. 그게 되게 좋게 봤고요. 그 이종성 선수의 별명이 우만동 부스케스였나요? 네, 우만동 부스케스. 되는 날에 이종성은 그 별명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좌우 전환이나 템포 조절 다 좋았는데, 이제 브라이언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영에서 상대방의 압박을 받았을 때는 패스 선택지가 아쉽거나 압박을 풀어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긴 했거든요. 그런데 총평을 하자면 본인 역할은 충분히 잘 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강효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에 대한 추가 영입이 없다면 아마 올 남은 시즌 변선 체제에서 가장 중용받을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술 이야기 조금만 하자면, 병 감독이 맡았던 언더 17세 대표팀 경기를 보면 포백에서 중앙 수비수들이 좌우로 넓게 벌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많이 내려와서 빌드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마 킥이 좋은 이종성 선수가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서 중용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좌우로 전환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윙으로 길게 찔러주는 킥도 괜찮은 선수니까 그런 데서 이제 기대할 볼만 하고, 또 부산전 이 귀중한 골로 이종성 선수가 개인의 자신감도 좀 되찾고 폼도 더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성 선수 미드라이커로 이지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골 빵빵! 골 진짜 많이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파드. 네, 종파드. 람파드가 뭐야, 종파드지.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 사실 뭐 졸전이었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 부분 긍정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후반전에 나왔던 간결한 공격 전개, 그리고 측면을 넓게 사용했다는 점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감독 교체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새로운 전략과 시스템에 따라서 선수단의 무한 경쟁이 일어날 것 같고요. 다음에 상대팀 입장에서 기껏 오답 정리 다 해놨는데 다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딱 휴식기니까 새로운 감독과 함께 좀 새로운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효님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변성환 감독이 말한 주도하는 축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주도적인 플레이라고 하면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짜임새 있는 빌드업으로 경기를 점유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주도하다라는 단어의 동사의 뜻을 찾아봤더니 주동적으로, 주체적, 주장이 되어서 이끌어간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아마 변성환 감독이 바라는 주도적인 축구는 그런 축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볼을 점유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것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플레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전의 경우는 우리가 주도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거센 와중에서도 피하지 않고 변성환 감독이 주문한 풀백 위치에서의 빌드업을 계속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선수단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 감독도 그런 시도를 선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희망을 봤다라고 언급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감독이 믿어주고 선수가 시도하는 플레이가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셨고요. 브라이언 님도 어떻게? 제일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변성환 감독은 우선 냉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기에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경기 중에 전술을 수정하는 감독이라는 부분에서 기존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고,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기존에는 피드백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도. 그런데 경기 도중에도 피드백을 요청을 하면서 경기 중에도 전술을 바꾸고, 이번에 변성환 감독이 이 경기를 보면서 곧바로 찾고 수정에 들어가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부산 원정에서 승점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점까지 긍정적인 요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또 하는데, 후반전 전술 변화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 왔다는 것도 경기 분위기, 공기를 바꿨다는 점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제 충분한 시간이 부여가 된다면 어찌 보면 수원 선수단, 수원 전술의 체질 개선까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감독으로 출발하는 수원 축구입니다. 개인적으로 패널분들께서는 지금 감독님 어떻게 보십니까? 브라이언 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여론 너무 좋죠. 실제로 보았을 때도 분위기나 사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았습니다. 실제 가서 뵀는데 다른 축구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로도 축구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축구 철학이나 기존에 봤던 방향성,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인상과 지능을 갖고 있고, 선수단끼리도 소통과 인성을 항상 중시하는 감독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정말 높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했듯이 이 엠블럼을 저희가 항상 얘기했었는데, 이 엠블럼에 대한 얘기를 변성환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90분 동안은 나도 우리 스태프도 미칠 테니까 너희들도 안에서 모든 걸 쏟아대고 미쳤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 팀에 대한, 수원에 대한 팀의 프라이드를 항상 높게 갖고 계시고, 또 이건 외적인데 심지어 외모도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어허. 또 너무 좋게 생각하고, 또 그 돌아오는 기차에서 만났던 팬들 얘기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 팬 서비스 너무 좋고, 한 분 한 분 아이 컨택 해주시면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또 막 이기겠다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엄청 호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원은 미중년 수집가인가 봐요. 저 변성환 감독님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어갖고 그거 하고 싶어요. 머리 기르려고. 그 작년에 송중기였나요? 따라하셨... 그 빈센조 같았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네, 저 건어스 님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감독님? 네, 최소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프로팀 감독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는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데 지도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해박하시고 전략가라고 하시니까 확실히 보는 맛이 있는 축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아직 승격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팀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현 님도 이어서 계속해 주시죠. 네, 저는 부임 소식을 들었을 땐 좀 아쉬웠어요. 전임자의 연기현 감독이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그의 경험 없음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경험 부족. 네, 그리고 변성환 감독도 연령별 대표팀 경험과 코치 경험은 있지만 프로팀 감독은 전무했기 경험이 때문에 없었죠. 네,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우려가 전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부임 첫 경기에서부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그 하고자 하는 축구가 썩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모습을 봤고요. 감독의 직전 경력이 언더 17세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그 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작년에 3패 탈락했던 17세 이하 월드컵을 보면 패색이 짙었던 순간이나 아니면 탈락이 확정된 경기였어도 팀의 플레이 기조가 그대로 유지됐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팀 장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요즘 우리 수조기들이 자꾸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수조기가 많군요, 지금. 네네네. 삭발 투쟁까지 하면서 자기 뛰고 싶다고 언급하는 용병 공격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임 후 몇 차례 있었던 인터뷰나 연설 등에서 과시하지는 않는데 또 자신감은 분명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 게 굉장히 저는 설득력 있게 다가와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원래 나는 수원 삼성맨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 쪽에 가깝다. 그런데 내게 1%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팬덤을 갖고 있는 이 팀의 감독이 된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지도자가 오랜 기간 잘 훈련받아 왔구나. 경험을 닦아왔구나. 대기만성형 감독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 플레이어 출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지금 광주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종효 감독 오히려 능가할 수 있는 포텐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좀 해보고 있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또 팬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선수단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여유가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니까 아직까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승격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체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과를 다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강윤님 방금 말씀하신 삭발하고 뛰고 싶다 했던 용병이 누구예요? 그 머리 삭발한 상태로 9번 달고 있는 용병이에요. 원래 뮬리치 원래 삭발 아니에요? 이게 농담한 거죠. 드립 친 같아요. 저 지지난 경기 백동규하고 이종성 삭발하고 나왔을 때 뮬리치도 같이 삭발했어 라고 드립 쳤는데 그거. 그렇구나.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강윤님께서 다음 감독이 누가 되든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그 과정이나 그런 게 투명하게 공개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 변성환 감독님 선임 과정은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조금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자면. 그래서 변성환 감독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거나 실제로 이 액션을 보기 전까지는. 왜냐면 자꾸 지난 시간에도 제가 비교했던 게 벤투 감독 선임 이후 김판곤 기술위원장의 인터뷰였거든요. 그 인터뷰에서 접촉했던 인물 명단이 누군지, 어떤 감독의 집에 초대까지 받았는지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럴 정도로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어떤 과정을 걸쳤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박경원 단장의 인터뷰를 봐서는 기준을 세운 것까지는 납득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후보를 만났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박경원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맞아요. 변 감독이. 그건 네.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이 닿기 쉬운 사람을 데려왔다라는 의혹도 뿌리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축구 잘하면 다 의혹을 우리가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지긴 그쵸. 네.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물론 더 좋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명문화해서 앞으로 이후에 팀을 이끌어갈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간 일이니까 이게 축구를 잘해서 넘어가게 되더라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가 프런트에까지 전달이 되면 좋겠지만 전달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축구를 잘하면, 축구로서 증명을 하면 이런 불편함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강윤님의 불편함을 사라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저는 긍정적인 거는 그거예요. 기존에는 감독 선임을 하면 단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이런 세부 설명까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박경훈 단장이 했던 것 수준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 부족하더라도 이런 식의 기준을 세워서 찾아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해왔던 프런트 행보보다는 그래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서 기대감이 드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변성환 감독님께는 기대를 뿜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분위기를 바꿔서 이날 역시도 수원 팬분들이 약 3,000명 정도 가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브라이언님? 현장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에 응원했을 때는 특히 블루 서브마린을 시작으로 오랜만에 했는데 경기장에 그 천장도 있고 위에 막아주는 지붕도 있었기 때문에 울리죠. 네. 블루 서브마린 할 때 저희가 3,000명이었고 총 관중이 7,000명 7,000명 좀 넘었어요. 네, 네. 7,000대 분 오셨는데 엄청 컸습니다. 블루 서브마린 엄청 컸고 그날 목도 엄청 갈아 쓰고 해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 중이에요. 네, 영상을 봤는데 진짜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중계진도 극찬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최고의 서포터즈라고. 지금까지 우리 팀이 힘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시아들을 뭐 점령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다음날 출근들 안 하냐고요. 이 팬심이 어디서 오는 거야. 저희가 얼리 체크인 하려고 호텔 갔는데 리셉션에 있는데 그 뒤에 캐리어 맡겨놓은 것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거기 수원 캐리어밖에 안 보였어요. 수원 캐리어들 막 그 네임 태그 있고 그 부산역에는 수원 팬분들이 거의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오시니까 다 그냥 수원 분들이었어요. 부산을 그냥 점령했네요. 부산 시내를 그냥. 그쵸, 그냥 다 푸른 물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수원 팬분들의 이런 화력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무협 소설이나 웹툰 이런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등장인물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 선천진기까지 끌어다 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천진기가 뭐냐면은 무슨 말인 줄 알겠다. 인간의 생명력, 그러니까 게임으로 따지면 최대 HP가 되는 거죠. 쓰면 쓸수록 약해지고 너무 많이 쓰면 죽어요. 단전을 태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보면 예전에 수원 왕조 시절에 빅버드 2만 명 하면 우습지 않았나요? 그쵸. 그때는. 네. 근데 지금 빅버드 2만 명 올 시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진짜 팬들이 지금 남아있는 선천징이까지 쓰면서 다 응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휴식 기간에 몸에 좋은 음식도 좀 많이 먹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팬들이 더 이상 선천징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천진기를 회복하려면 보통 이제 영약이 필요한데 승격이라는 영약을 우리에게 먹여서 회복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그 정도면 황골 탈퇴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 선수분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팬분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선천진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꼭 이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결과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 원정은 그렇게 잘 끝이 났는데 또 이제 2주 휴식기가 지나면 창원 가야 됩니다. 경남 원정. 최대한 열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한 1,500석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많이들 가시나요? 구독자 여러분? 저희 모두 참여하려고 하는데 제발 저희 티켓팅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티켓팅 걱정이에요. 예, 창원 원정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K리그 구단 중에 유일하게 원정 티켓팅이 이렇게 빡센 팀이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2부인데. 그렇죠. 그리고 유일하게 원정 티켓팅에 이 되팔렘들이 들러붙는 구단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진짜 리셀러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열받아요. 하지만 어려운 티켓팅이 되겠지만 저는 꼭 성공해서 첫 경남 원정에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되팔렘들의 표는 절대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그 원정 관중수가 K리그 1, 2 통틀어서 수원이 1등이래요. 네, 평관 2,000이 당연하지. 넘더라고요. 2,800이라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저는 좀 그 황당한데. 은신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생각까지 하면 한 3,000명 될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원정만 못 구해가지고 예, 검은 옷 맞아요. 입고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 3,000명 잡힌 것도 웃긴 게 원정에서 표를 안 열어줘가지고 3,000명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어주면 더 늘어날 텐데 좀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산 원정도 원래는 표를 검사한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 시큐리티 가드도 원래 없대요. 근데 저희가 갔던 날에만 매점을 수원을 위해서 열어줬고 매점도 없는데 안에 원래 그 홈플러스 옆 가서 사야 된다 하더라고요. 부산이 평균 관중이 2,0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원정팬만 3,000명 가는데 안 열어주면 말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뭐 푸드트럭도 2대 오고 개 탔네, 개 탔어. 돈 벌어야 하니까 땡겨야죠. 네. 아니, 그 부산 팬이 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원정팬 챙기느냐고 홈팬 안 챙긴다고 성토를 올리셨더라고요. 돈 되는데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몫 챙기셔야죠. 경남FC 뭐 일반석까지 좀 더 열어주시면 재정에 좀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이언님은 뭐 어떻게 결정했어요? 창원 가는 거? 그때 마음 굳혔습니다, 사실, 통화하면서. 근데 이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팅을 성공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어서. 브라이언님 참전하시고 제 와이프, 그다음에 강윤님, 하늘이 여자친구분, 하늘이 여자친구의 친구분까지 해서 7명이 지금 티켓팅 대전에 참전할 거니까 뭐 우리 거 하나 안 나올까요? 그 하나가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티켓팅 전쟁 잘 참여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티켓팅도 좀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원정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여담입니다. 마지막으로 K리그2에 신경을 쏟아붓느라 지금 K리그1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뭐 세징야가 있든지 링가드가 있든지 지금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는데 최근에 순위표를 봤는데 좀 즐겁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팀들이 죄다 밑에 있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브라이언이 그 밑에 순위가 어떻게 되죠? 12위죠. 12위가 대구죠. 대구, 아이고, 대전, 전북. 아이고. 세 팀이 14점으로 공동이고 그 위로 네. 3점 차이인 서울이 9등이죠. 17점입니다. 네. 어떡해. 승점은 우리가 더 높네. 이렇게 위안 얻는다고? 심지어 우리는 한 경기 덜 했다. 아니, 이게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이제 강등 위기에 막 있으니까 우리 뭐 브이로그 올리기만 하면은 진짜 조롱 댓글이 엄청 났어요. 뭐 엄청 어뻔이 낮죠, 뭐니. 엄청. 네. 아니, 솔직히 저희 골다방 크루가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잖아요. 최대한 클린하게 가려고 노력하는데 엄청나게 조롱 뭐 어뻔이 뭐니 하는데 올해 들어서 그런 조롱하는 댓글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그분들 순위가 위태위태 하더라고요. 남일 얘기할 거 아니다.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 돼 있으니까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업보 운운하셨던 분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 한마디 해도 돼요? 네. 매수가 2부로 강등되면 먼저 가 있던 매남이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난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사실 원래 가야 하죠. 원래 칼추폴리처럼 네, 원래 떨어졌어야죠. 갔어야 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패 두 팀 다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그 강등되던 최종 라운드에 강원 팬들이 원정석을 꽉 채웠더라고요. 그 나르샤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매패 두 팀의 팬들이 와서 구경했다라는 소문이 돌던데 만약 올해 그 두 팀 중에 한 팀이라도 강등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꼭 티켓을 구매해서 응원하러 가고 싶습니다. 강현님 같이 가시죠. 예, 같이 가시죠. 저도 갑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서울이 강등 프로로 떨어지고 저희가 승강 프로에서 슈퍼매치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너무 피말리는데 진짜로.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그 경기 10만 명 옵니다. 10만 명. 승강 프로에서 슈퍼매치 한번 하고 링가드보다 퉁가라라는 걸 한번 보여주면 되죠, 뭐 저희가. 또 하얗게 눈 내리는 그날이 되려나? 저기 총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탄복 입고. 아니 그 보호대 차야 돼요. 거기 또 UFC 네. 할 수도 있어서. 우리 집 딸내미는 데리고 가면 안 되겠네. 큰일 나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K리그 1도 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농담 같은 농담 아닌 진담으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어느 팀이 떨어지는지 모두 좀 재미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크나이트 수원 출신 박지성 어드바이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클리스만이라고 그러던데 거기서. 어허. 엄청 까이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외 근무한다고 클리스만 있구나. 네, 맞아. 재택근무한다고. 하여튼 뭐 재밌게 저희는 남의 일이니까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만 승격으로 올라가면 더 나위 할 거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타팀 소식까지 짧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는 진짜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잘하는 팀들이 끝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도 좋은 결과가 따라오곤 하는데, 이제 수원은 변화를 택했고 이에 대한 결과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는 새로운 감독님 변성환 감독님이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각 패널분들께서 감독님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각자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승격을 이뤄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네, 저는 항상 똑같습니다. 앞에서 다 언급했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팬들과 소통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출퇴근길에 저희 팟캐스트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앞서서 전임자였던 염기훈 감독님은 들어주셨다는 거 믿거나 말거나. 저희 생각이죠. 네, 계속해서 강유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성환으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좀 띄워드릴게요. 변함없는 의지로 우리를 성, 성공으로 이끌어주세요. 환. 환희 형. 저 그거 할 줄 알았어요. 환에서 환영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환희 형 나왔네요. 또 이렇게. 환희 형, 우리 환희 형. 예, 기출로 해주셨고, 이렇게 감독님에 대한 메시지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팟빵에서도 좀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순위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까지 처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이 모두 보답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이겨냅시다. 이 사랑에 후회 따위 없지 않겠습니까? 머나먼 부산 원정 다녀오신 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발 티켓팅 성공해서 창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 고군분투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켓팅 좀 도와주세요, 제발. 끝.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